이제 곧 활용교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들어와 계신 분들은 혹시 캠을 지원하는 PC이신 경우에는 캠을 한번 켜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보이고 있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0분이네요.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도비 교육을 진행할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4일 동안 어도비 관련 툴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에크롭의 활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 세션에서 기초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초교육과 조금 활용교육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1시간 동안에는 앞에 기초와 플러스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다른 기능들을 선생님들 네. 마이크를 착용하고 해야겠죠.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로벳은 PDF를 편집하는 도구 툴이에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 포토샵은 뭐 사진을 편집하고 프리미어는 영상 제품을 편집하는 것처럼 에크로벳 같은 경우에는 PDF를 편집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PDF 문서를 편집하는 툴인 에크로벳을 실행해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시는 이 화면이 에크로벳이에요. 그래서 에크로벳 프로 DC라고 보여지실 거고요. 도큐먼트 클라우드의 약자로 DC 버전입니다. 그래서 홈과 도구 메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홈에서는 PDF를 불러오는 방법, 도구에서는 에크로벳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쭉 도구를 통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에서 이제 PDF 파일을 가져올 건데요. 자, 내 컴퓨터 그리고 도큐먼트 클라우드라는 이 두 가지 메뉴를 보실 수가 있는데 내 컴퓨터 안에 들어와 있는 PDF를 불러올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도큐먼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어도비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또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파일들을 가져오는 방법들을 이 홈 도구를 통해서, 홈 메뉴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 컴퓨터를 선택하시고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PDF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탐색기 창에서. 그래서 저는 샘플 파일을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이 샘플 파일을 가지고 PDF를 편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시는 이 화면이 PDF, 에크로벳 화면인데요. PDF를 편집할 수 있는 툴인 에크로벳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스크롤을 내려서 이렇게 PDF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DF 문서를 확인을 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PDF 문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보면 이 보기 형태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페이지 전체 페이지 수나 그리고 확대 축소 뭐 이러한 것들을 보기를 통해서 해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앞전 시간에서 파일을 건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쉬는 시간에 했었어야 되는데. 네. 네. 다시.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PDF 문서들을 쭉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 도구도 이렇게 보여지실 건데요. 왼쪽 도구를 통해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툴들, 여기에 보시면 이 도구들이 자, 이 도구 메뉴의 안에 있는 도구랑 아이콘이 똑같죠? 그렇죠? 내가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추가하고 싶다 그러시면 열기 뭐 이런 식으로 추가 버튼 클릭하셔서 네,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는 앞서서 기초 때도 알려드렸는데요. 네, 이제 활용교육에서도 그래도 간단하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교육에서는 뭘 할 거냐면요. PDF를 편집하고 PDF를 재사용할 수 있는 내보내기 기능과 그 다음에 OCR. 그래서 이 스캔한 문서를 판독할 수 있는 OCR 기능, 그 다음에 리치미디어. 그래서 영상 파일이라든가 오디오 파일로 PDF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리치미디어 기능과 그 다음에 양식 기능, 그리고 마지막 보안 기능까지 해서 네, 1시간을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자, 우선은 그럼 제일 첫 번째가 PDF 편집이죠. 그러면 도구 메뉴에서 PDF 편집을 한번 네,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들 에크로벳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죠. 안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나요? 저는 기초가 아니라 활용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저요. 네. 네. 활용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번은 열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렵더라도 네, 나중에 기초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네,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은 건너뛰고 편집부터 갈게요. 왜 편집이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DF 편집은요, 말 그대로 잠시만요. 우선은 PDF 문서는 다들 보안 문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안 문서라는 거는 PDF를 편집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문서가 보안이 걸려 있지 않으면 얘를 재사용해서 얼마든지 나의 PDF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보시면 속성 메뉴라고 있고요. 이 속성에 보안 탭 부분을 확인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허용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지만 얘를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 부분을 통해서 이 PDF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보안 탭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편집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안 부분에 다 모두 허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PDF를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도구 메뉴에서 이제 다시 PDF 편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PDF 편집할 수 있는 영역으로 메뉴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PDF 편집, 텍스트 추가, 이미지 추가, 링크, 페이지 오리기, 그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 워터마크 이런 기능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메뉴에 들어오게 되면 우선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전체 통 이미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박스로 다 묶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박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박스는 텍스트 박스고 어떤 건 이미지 박스 이런 식으로 박스가 이렇게 다 묶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추가해주고 싶다 그러시면 내가 여기에 엔터 키를 넣어서
텍스트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얘는 인디자인이라는 툴로 제작이 된 파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는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앞에 글머리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머리 기호가 들어가 있다는 건 내가 여기에 글머리 기호가 또 뭔가를 넣어줘야 돼. 내가 다음 단락을 넣었을 때 글머리 기호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엔터키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가 자동으로 글머리 기호가 생성이 되면서 텍스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서 디자인에 전혀 손상이 되지 않은 상태로 편집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클릭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편집을 해주고 나면 여기에 느낌표 같은 게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어요. 자, 이게 붙었다는 건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원본에 원래에 있는 글꼴과 지금 내가 작성한 글꼴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기존에 디자인했을 때에 사용됐던 글꼴이 이 내 컴퓨터에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잡으셔서 얘를 내가 가지고 있는 폰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폰트로만 바꿔주시게 되면 내가 전체적인 이미지를 디자인을 통일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글머리 기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잡고 오른쪽에 보면 형식이라는 요 옵션 창이 보여지시게 되는데 이 형식이라는 메뉴에서 글꼴을 변경해 주실 수도 있고요. 글자 크기도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네모 버튼을 클릭하셔서 색상도 변경이 가능하세요. 내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섞어서 하나의 원하는 색깔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스포이드를 선택하셔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클릭하셔서 그 원하는 영역에 있는 색깔을 스포이드로 발치해서 해당하는 글꼴의 색깔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X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폰트의 색깔이 변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굵게, 그리고 얘는 기울임꼴, 그 다음에 밑줄, 위첨자, 아래첨자 이런 것들도 형식 부분에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글머리 기호도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번호가 들어간 거라든가 모양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글자에 대한 정렬 상태나 글자와 글자 사이의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라든가 그리고 글자의 가로 비율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등을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따로 새롭게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에 대한 변경하는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이제 이렇게 교재의 파일이거든요. 이거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도덕 교과서를 제가 캐리스를 통해서 받은 건데요. 나는 이거를 가지고 수업할 때 아이들이랑 조금 더 좀 재미있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미지들의 사진들을 아이들 사진으로 교체를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여기에 아이들 사진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애들 사진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이미지 교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사진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열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 해당하는 레이아웃 그대로 이미지가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미지 교체 두 번째 이미지로 열기. 그러면 디자인이 전혀 손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이미지를 변경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의 사진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이거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면 좀 더 집중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이미지가 만약에 불필요한 이미지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여자아이만 필요하다 그러실 때에는요. 내가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미지 자르기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간단하게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이미지를 이렇게 이렇게 좌우로 뒤집어 주거나 상하로 뒤집어 주거나 이러한 것들도 간단하게 개체 메뉴를 통해서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회전이라든가 그리고 이미지를 바꿀 때 이 메뉴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해당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이미지 교체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 대한 교체 옵션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편집해주고 이미지를 교체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추가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추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내가 편집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또 추가적인 텍스트를 넣어주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커서만 집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미지 추가를 선택하셔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별도의 원하는 이미지를 더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 이미지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트에 이렇게 이미지가 붙어요. 그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이미지가 그 위치에 붙게 되고요. 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서 늘릴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고 배치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링크 메뉴를 통해서 내가 해당하는 이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링크로 연결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던가 아니면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7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해주고 싶다던가 이럴 때에는요. 자, 링크 메뉴를 통해서 해주실 수가 있는데 웹 또는 문서 링크 추가 편집 버튼을 클릭하셔서 지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가 지금 관여 표시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얘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액션을 주는 거죠. 얘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동작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역을 잡은 그 영역이 보이는 사각형으로 할 것인지 보이지 않는 사각형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요. 보이는 사각형은 버튼 형식으로 만들어줄 때 사용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각형을 할 때는 하이퍼링크, 그냥 그 영역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마우스가 손 모양으로 바뀌면 얘가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링크의 유형을 선택을 해주실 수 있고요. 자, 링크 동작을 보시면 페이지 보기 이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페이지 보기 이동을 다음 버튼을 눌러서 링크 설정. 어느 페이지로 갔다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렇죠?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동작이라는 그 링크 속성이 떠요. 창이 떠요. 거기에 동작에 지금 보시면 동작은 아까 내가 페이지로 이동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들어갔어요. 근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는 지정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동작을 선택을 하시고 편집부터 누르시면 편집을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걸 18페이지로 이동할 거다. 그럼 18페이지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얘를 선택 도구로 바꾸고 얘를 올려주시게 되면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손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이때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18페이지로 이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잡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 동작으로 웹페이지 열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보이는 사각형으로 선택을 하고 자, 선 두께는 두껍게 하고 색깔은 뭐 빨간색으로 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버튼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 링크를 입력하는 창이 뜨거든요. 그때 adobe.com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마우스 여기에 버튼 형식으로 이렇게 내가 아까 옵션으로 선 두껍게 해주고 선을 빨간색으로 지정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버튼을 형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얘를 눌렀을 때 웹페이지가 열리게끔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그냥 이렇게 열린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페이지 오리기 기능은요. 이거는 스캔한 문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스캔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필요치 않은 부분이 스캔이 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PDF 문서를 보다 보면 난 요 이미지가 마음에 드네. 그러면 요만큼만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자를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영역만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보여지실 거예요. 네, 영역이 선택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만 잘려서 보여질 수 있어요.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싶거나 이럴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미지만 따로 발췌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오려내기 기능이 있고요. 머릿말, 꼬릿말 기능.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에 머릿말 그 쪽번호 뭐 이런 것들 넣어주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해줄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추가, 업데이트, 제거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보여지는데요. 추가는요. 머릿말, 꼬릿말을 넣을 때 쓰는 거고요. 업데이트는 그 머릿말, 꼬릿말에 대한 편집을 해주실 때. 제거는요. 아예 없애주실 때 쓰는 기능이에요.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왼쪽에다가 머릿말을 넣을 건지 가운데, 오른쪽, 뭐 아래쪽에 왼쪽인지 아래쪽에 오른쪽, 뭐 가운데인지 아래쪽에 뭐 오른쪽인지를 선택을 해서 만약 이런 식으로 쪽번호를 넣을게요. 여기다가. 가운데다가는 번호 삽입을 넣어서 이렇게 번호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다 날짜를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번호와 날짜에 대한 형식은 얘를 통해서 변경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연, 월, 일 다 나오게 해주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숫자 번호는 전체 페이지를 다 보면서 해당하는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다. 페이지라는 글자를 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 형식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시작 페이지가 1페이지로 시작할 거다. 아니면 10페이지부터 시작할 거다.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이렇게 날짜와 쪽번호, 그 다음에 머릿말을 넣어주실 수 있죠. 원하는 위치에. 그 다음 워터마크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제거를 해볼게요. 업데이트를 누르면 해당하는 부분을 편집할 수 있는 그 창이 다시 뜨는 거고요. 그리고 제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냥 영구적으로 제거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보여질 거고 예 버튼 눌러주시면 네,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제거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마크도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추가, 업데이트, 제거. 그래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워터마크를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워터마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에 공문서 같은 경우에 보안문서 가운데 빨간색으로 찍히는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식으로 글자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서 45도 불투명도 줘가지고 이렇게 된 문서 본 적 있죠? 궁서체로 딱 찍혀서 나오는 경우 있죠? 네. 이렇게 보안문서라고 입력이 되거나 아니면 학교 로고나 회사 로고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파일로 선택을 하시고 파일을 내가 원하는 이미지 파일 있죠.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 그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이미지 파일로도 워터마크를 찍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로고를 워터마크로 찍어주실 수도 있어요. 학교 로고로. 네. 그래서 이렇게 워터마크가 들어갔다 그러면 얘를 모양 옵션을 통해서 인쇄할 때 표시, 화면 해설 표시를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쇄할 때 표시를 체크를 하게 되면 화면 해설 표시를 체크를 지워주게 되면 이 PDF 문서를 보는 동안은 이 워터마크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인쇄하게 되면 이 워터마크가 찍히기 때문에 얘를 공유하지 못하게끔, 인쇄해서 공유하지 못하게끔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주면서 워터마크를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서 편집, PDF 편집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기능인 PDF 내보내기, 재사용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PDF 지금 사용했던 거는 다시 종료했다가 열게요. 네. 요게 아니군요. PDF 내보내기 기능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PDF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PDF를 재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원본의 PDF를 분실했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PDF를 외부에서 받았어. 그럼 당연히 저한테 원본 문서가 없겠죠. 그쵸? 근데 이 PDF 문서를 다시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시 원본 상태로 되돌려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PDF를 재배포를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도구 메뉴에 가보시면 PDF 내보내기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서 워드, 스프레드시트, 파워포인트,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체크하시고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이 원본 상태가 원래는 PDF가 원본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게 내보내기를 파워포인트로 해서 내보낼 건데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보안이 걸려 있어서 아까 보안이 걸려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원래 보안이 걸려 있으면 내보내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암호를 알지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암호를 풀어주시게 되면 이 PDF 문서를 PPT 파일로 데스크탑에 내보내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에 내보내기에서 PPT 파일로 내보내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표도 알아서 다 만든 상태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보내기 기능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리치 미디어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DF 문서는요, 단순히 인쇄용 PDF 문서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넣어서 더 풍부한 PDF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해당하는 파일을 또 PDF를 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구 메뉴에서 리치 미디어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 PDF 문서가 인쇄용 PDF가 아닌 영상을 삽입하거나 오디오 파일을 삽입해서 멀티미디어 문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리치미디어에 들어가 보시면 어떠한 요소들을 넣을 수 있는지가 쭉 위에 보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3D 파일도 넣을 수가 있고요. 단추 추가, 사운드 추가, 비디오 추가, 그리고 이러한 개체들을 선택할 수 있는 개체 선택 도구가 이렇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영상 파일을 하나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비디오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비디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관여 표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어디에 비디오를 추가할 것인지를 영역을 잡아주실 수가 있는데요. 나는 여기에다 넣고 싶어. 그럼 클릭 드래그 하셔서 네, 원하는 위치에다가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비디오 삽입이라는 창이 뜨 이때 선택 버튼을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추가하고자 하는 비디오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mp4 파일로 열기 버튼 누른 다음에 네, 갑자기 얘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PC가. 네, 걱정이네요. 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영역에 비디오를 추가해서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왜 그럴까요? 잠시 에크로벳을 강제 종료했다가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도구에 리치미 선택을 하신 다음에 비디오 여기 추가할 거다. 그럼 영역을 잡아주겠죠? 그 상태에서 이 위치를 링크를 걸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해당하는 영역에 이렇게 비디오가 들어오고요. 아무런 문서에 대한 신뢰를 한번 체크를 하는데요. 뭐 한 번만 신뢰, 뭐 이 문서 항상 신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 파일도 들어가게 되고요. 해당하는 PDF만 전달하게 되면 그 안에 영상들도 보실 수가 있게. 왜 이렇게 네 수상하게 안 될까요? 네. 갑자기 네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다시 사운드 파일도 한번 넣어볼까요? 사운드 파일도 내가 여기에다가 넣고 싶어요. 이 영역에다가 선택해서 네, 사운드도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운드가 나오는 게 들리시나요? 들리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지금 안 들려가지고 지금 영상도 돌아가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이나 사운드도 추가해서 멀티미디어 파일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PDF 안쪽에 뭐 영상이라든가 다양한 파일들을 넣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공유해서 수업 자료로도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개체 선택 도구를 이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나 원하는 크기로 다 재배치나 이러한 것들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리치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을 넣어봤고요. 다시 이번엔 양식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양식은요.
얘는 인쇄용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요, 아이들한테 파일로 전달을 해서 과제를 해오게끔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를 넣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저는 얘를 가지고 양식 기능을 통해서 그러한 영역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 메뉴에 하단에 보시면 양식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양식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을 양식 문서로 바꿔주는 그 과정인데요. 어도비에는 센세이라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어요. 그 아이가 해당하는 영역에 양식이 들어갈 만한 영역을 미리 선정을 해서 얘가 양식 문서로 변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시작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영역에 이러한 필을 넣어주게 됩니다. 양식을 채워주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클릭 드래그 하셔서 클릭 선택하셔서 지워주시면 그냥 쉽게 지워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지우시고 양식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양식 만들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양식들을 추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양식부터 해서 라디오 버튼, 그래서 하나의 라디오 버튼, 그리고 목록 버튼, 그리고 그냥 아예 버튼, 그리고 이미지를 추가하는 이미지 필드도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날짜 필드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텍스트 필드를 한번 추가해서 넣어볼게요. 정직이란 이 부분에다가 아이들이 입력할 수 있게끔 텍스트 필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필드를 넣어주게 되고 이 안에 텍스트의 필드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정직이란이라는 필드 이름을 지정을 하고 모든 속성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모양 부분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모양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뭔가를 입력할 때 들어가는 그 텍스트에 대한 글꼴과 크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글꼴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글꼴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 크기도 원하는 크기로 바꿔주시고 텍스트의 색상도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 내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쭉 텍스트를 쭉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텍스트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앞으로 밀림 현상이 나죠. 자동 개행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편집에 가서 옵션 부분에서 여기에 긴 텍스트 스크롤이 아니라 여러 행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옵션 부분들을 선택을 하셔서 다양하게 필드를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 입력하는 필드도 한번 넣어봤고요. 이번에는 드롭다운 목록을 추가를 해볼 거예요. 여기에 정직한 나의 생활이라는 부분에 잘함, 보통, 노력이 필요함 이 부분을 선택하는 그러한 목록 단추를 넣어 볼 건데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들어갈 영역을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잡아주겠죠. 그런 다음에 목록에 1-1 구분을 지어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목록이 1-1이야. 그리고 모양 부분에서는 얘는 별도로 해줄 건 없고요. 여기에 옵션 부분에 보시면 이제 목록을 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을 자람, 자람 추가, 그 다음에 보통 추가, 노력이 필요함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닫기 버튼을 누르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목록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목록 단추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편집 부분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얘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 선택하고 Alt 눌러서 또 복사하고 Alt 눌러서 복사하고 Alt 눌러서 복사하고 아이고 지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Alt 눌러서 복사해요. 근데 복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1-1이었으니까 1-2 얘는 1-3 얘는 1-4 1-5 동일한 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새로운 거면 새로운 양식 필드를 이용을 하셔서 쉽게 간편하게 이렇게 선택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드롭다운 단추도 넣어줬고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도 텍스트 박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텍스트 박스를 넣어줄게요. 그냥 다 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텍스트 박스로 구성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날짜인데요. 날짜도 그냥 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냥 옆에다가 제가 보여줄게요. 이 날짜를 했죠. 날짜를 넣고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얘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날짜를 이런 식으로 찝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날짜 필드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원하는 날짜를 달력을 통해서 찍을 수 있는 필드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이름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 필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엔 없지만 제가 넣어볼게요. 체크박스는 내가 원하는 그냥 이렇게 옵션으로 해서 체크박스로 모양을 옵션에서 체크를 네모 체크박스로 할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십자형,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데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거는 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체크박스고 여기에 보면 얘는 라디오 단추예요. 라디오 단추 같은 경우에는 yes or no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yes일 경우에는 선택 1을 그리고 다른 단추를 해서 두 번째 거를 그룹으로 두 개를 묶여서 yes or no 이런 식으로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이렇게 선택할 때 이 라디오 단추를 눌러주고요. 얘는 체크박스는 내가 원하는 개수를 다 나열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형태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로 배포 버튼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쭉 확인을 하게끔 되겠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편집으로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이 필드 부분에 이렇게 쭉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밑에 배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문서를요 아이들한테 이메일로 배포해 줄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배포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장을 하게끔 하고요. 바탕화면에 제가 양식을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고 보시면 전자메일과 내부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메일로 보낼지 내부 서버를 통해서 보낼지를 선택을 하시는데 보통 학교에서는 뭐 전자메일로 보내겠죠? 그래서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에크로벳을 사용해서 보내기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다음 버튼 눌러서 여기에 보내고자 하는 이메일 계정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세미콜론을 넣고 다음 또 들어갈 메일 주소를 또 넣어서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해당하는 문서가 전자메일을 통해서 웹메일을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웹메일을 통해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이 파일이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고 아이들이 작업한 것이
저한테 수집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얘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야지만 완벽하게 주고받고가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메일로서 내가 전달을 받는 그렇게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작성을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메일로 전달을 하고 이메일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파일을 제가 받아서 수집할 수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이런 양식 필드 기능을 살펴보았고요. 보안 기능을 한번 볼게요. 해당 파일에다가 이제 이 문서를 편집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편집하지 못하는 문서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도구에서 해당하는 보안 기능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보호 및 표준화라는 부분에 보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사용해서 보호를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고급 옵션에서 암호로 암호화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 보안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암호 보안이라는 부분이 보여주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문서 열기 암호, 그 다음에 권한에 대한 암호를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아예 열지 못하게 하는 암호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문서는 볼 수 있지만 편집이나 인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을 주지 않는 경우를 권한 암호에서 지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인쇄 허용 부분은 아예 안 되게끔 한다거나 저해상도, 고해상도를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변경 허용 부분에서는 페이지 삽입, 삭제, 회전 이 부분만 할 수 있게끔 해주실 거나 양식 채우기나 이런 것들만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주석 달기나 양식 필드 채우는 이 부분만 진행을 한다던가 페이지 추출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허용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허용하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권한에 대한 암호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권한에 대한 암호를 넣어줄 때는 영문으로만 입력했을 때는 약함 상태고요. 숫자까지 넣어주시면 중간, 거기에 특수문자까지 넣어주시면 강함. 그리고 더 복잡하게 하면 매우 강함으로 단계를 보시면서 보안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권한에 대한 암호가 지정되었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게 되고요. 권한 암호에 대한 암호 설정이 암호를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암호 보안이 걸려있는 상태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보안을 걸어주고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보시면 왼쪽 도구에 이렇게 자물쇠 모양이 붙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 제목에도 보안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속성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허용 안 됨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허용 안 됨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편집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안 문서로도 만들어서 활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활용 교육을 통해서 편집, 내보내기, OCR 기능, 리치 미디어, 그다음 양식, 그리고 마지막 보안 기능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편집이라든가 이쪽에 비중을 두고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에크롭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준비를 했고요.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한 10분 동안 Q&A 궁금하신 내용들 Q&A 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치미디어로 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넣고 저장 뒤 휴대폰으로 보내 실행하였는데 영상과 소리가 재생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리치미디 영상을 휴대폰으로 PDF를 보내신 거예요? 네. 아, 네. 저장한 다음에 네. 테스트를 실행할 때 영상을 소리 재생해야 돼요. 지금 제가 질문했는데 네. 저희가 PDF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수업 온라인 콘텐츠 활용 네. 교과서를 제작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만들고 나서 제가 영어 교과인데 영어에다가 그 학생들이 해당하는 그 다이얼로그를 들으려면 음성 파일을 넣어두고 클릭을 하면 들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네. 그렇게 디지털 교과서 활용하면 클릭했을 경우에 다 이렇게 재생이 되는데 그 음성을 저희가 바꿔가지고 저장을 하려면 방금 사용한 리치미디어 같은 그 기능을 활용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넣고 나서 휴대폰으로 제가 재생을 해보니까 컴퓨터로 할 때는 이게 그 허용을 해가지고 하니까 재생이 되던데 네. 휴대폰은 그냥 어플로 깔려 있는 거라서 이게 바로 재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플은 학생, 어떤 거? 에크로벳 리더로 예, 그냥 그 리더 앱으로 해요? 일반으로 예, 앱으로 받아놓고 지금 네. 실행을 했거든요. 예, 에크로벳 앱으로요? 예, 학생들도 프로 DC를 써야지 이게 재생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리더를 사용해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리더 앱을 통해서 재생을 시켰는데도 되지 않았나요? 예, 이렇게 넣어져 있으면 그냥 임의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눌러서 미디어로 이걸 넣어놨는데 클릭을 하면 안 넘어가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아, 네. 여기다가 비디오 파일을 넣어놨는데 재생 모양은 뜨는데 누르면 재생이 네.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아, 앱에서 PC에서도 허용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줬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그 핸드폰에서도 허용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네, 부분을 조금 더 테스트를 한 다음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앱 부분까지는 테스트를 못 해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은 없으세요? 이 데스크탑 앱을 통해서 문의사항이나 이러한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알아서 설명을 어떻게 드리나요? Q&A 문의 주신 분에게. 나중에라도 네. 문의가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시면 네. 이게 끝나면 영상을 제공해 드리면서 케이스 쪽에서 담당자분들께서 정리해서 주시면. 네네네. 내용을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Q&A나 질문 사항 없으세요? 네. 그러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종료를 할까요? 네. 네, 에크로벳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PDF를 활용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고 활용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또 내일은 포토샵 교육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에크로벳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나중에 Q&A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